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네. 예비 타당성으로 해서 타당성이 나오면은 이제 바로 그게 바로 사업이 되는 건가요? 그 실제로 시행되는데 거쳐야 될 과정들이 꽤 있죠. 예타라고 하는 것은 예타를 받았다, 예타를 통과했다고 하는 것은 예산이 편성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의미고, 예타라는 것이 이제 갖는 의미도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기재부에서 예산을 수립을 하고 총사업, 그러니까 각 개별 사업마다 총사업비를 배정을 하고, 그 총사업비가 배정이 되면 이제 사업마다 다 관리를 하게 되는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그게 예타라는 게 그 단계 중에서 하나의 그냥 수단일 뿐인데요. 그러니까 7단계라 그래서 뭐 사업을 구상하고 예타 단계를 거치고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을 실시를 하고 기본 설계, 실시 설계, 계약 발주하고 시공하고 여기까지가 이제 7단계에 걸쳐지는 뭐 총사업비 관리 지침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와중에 이제 7단계 중에 하나의 단계일 뿐입니다. 근데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비니까요. 그럼 네네. 이게 전체의 과정에 완공되는 데는 보통 통상 어느 정도 기간을 봐요? 기간이 생각보다 좀 많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예타가 통과됐다고 하더라도 이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하는데 약간의 시간이 걸리고요.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단계를 거치다 보면은 실제로 착공에 들어가기 전까지 뭐 설계도 해야 될 것이고 조사도 해야 되니까요. 한 몇 년 정도 걸린다고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공사마다 다르긴 한데 실제로 공사 기간도 또 추가로 몇 년이 걸릴 수 있고. 5, 6년, 6, 7년? 최근 얼마 전에 뭐 GTX 같은 경우에는 뭐 민원 요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아파트는 우리 아파트 밑으로 철도 못 지나간다. 이렇게 막으면 그거 가지고 또 몇 개월 지나가고 1년 지나가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걸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딱히 뭐 정확한 시기가 결정되는 건 아니지만 조금 여유 있게 생각을 하시고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중에 바로 딱 되는 게 아니네요. 그럼 아니. 네. 일단은 이제 관문에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예타 딱 되면 예산 빡 바로 도로 쭉 이게 아니네. 그렇게 빨리 되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다 신중하게 해야 되고 또 도로를 놓든 뭐 철도를 깔든 아까 우리 강승무 교수 얘기했지만은 그거 가지고 잘한다 못한다 얘기가 너무 말만 아유. 혹시 이제 그런 그 예타 과정에 두 분 다 참여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경험 어때요? 사례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예타를 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은 오히려 약간 반대적인 요소가 크죠. 왜냐하면 이제 예타라는 과정이 결국은 최초의 수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해달라고 요청하는 쪽은 보통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에서 주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지자체에서 얘기해서 요청을 하면은 그것이 이제 국토부로 올라가고 거기서 이제 계획에 포함시키고 해서 기재부로 가서 이제 예타까지 가면은 그 지자체라든가 거기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은 대부분 이런 사업들을 굉장히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예타를 가면은 굉장히 잘해주세요. 그렇지. 밥 사줘요? 밥은 못 얻어 먹습니다. 못 먹으면 안 절대 되지. 만 원짜리 먹어요 그냥. 안 안 돼, 됩니다. 안 돼. 예, 그래서 만 원짜리도 안 돼? 자기 돈 내고 먹어야 되고 그 대신 이제 뭐 조사하는데 협조도 해주고 이렇게 복잡한 데 자꾸 데려가고 이렇게. 뭘 잘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꼭 밥도 안 따뜻한 커피? 저희는 뭐 커피도 원래는 못 얻어 먹게 돼 있고요. 이렇게 대한민국 정 없나? 차 한 잔은 네. 괜찮지. 그만큼 이 예비 타당성 제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네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주로 현장 조사를 항상 나가야 하거든요. 이제 현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봐야 되고 이제 도로가 개설될 구간들이 현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봐야 되고. 제 기억에 한 번은 나갔는데 이제 그 도로가 이제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가 생기는 이제 진입도로 성격인 도로였어요. 갔는데 이제 사방에 막 붉은색 플랜카드가 막 도로를 꽉 놔야 아니죠. 도로 꼭 놔야 된다. 도로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건 돼야 된다고 막 플랜카드가 있고 가니까 어떻게 알고 나오셨는지 거기 이제 주관하시는 뭐 분께서 막 머리에 붉은 머리띠를 들고 막 쟁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타 이거 한 거예요. 그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겁을 먹었죠. 예, 겁을 먹었 분위기가 좀 약간 살벌하니까. 근데 딱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뭐 필요한 거 없으십니까? 뭐 도와드릴 거 없나요? 네. 필요한 거 있으시면 꼭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든 저희가 마련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친절하게 많이 도와주셔서. 해당 동네나 네. 해당 지역에서는 그게 와야 되는 거야. 와야 뭐 빨리 갈 수 있고 차도 통행이 되고 복잡한 데도 많아지면 뚫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예타 자체 예비 타당성 자체 통과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 아까 했던 모든 단계가 시작을 못하는 거니까. 스탑되는 거네. 그럼 교수님 가장 좀 뿌듯했던 거, 했던 것 중에
아, 요건 내가 정말 정확히 잘했다는 뭐 그런 거 있어요, 교수님 사례 중에? 아, 그거는 뿌듯한 건 없나 보네. 아니, 저희가 근데 비밀 여러 유지 계약서를 가지가- 썼기 때문에 아, 그래요? 이거는 뭐 나도 마찬가지인데. 사인한 게 있어가지고. 나도 아, 그래요? 마찬가지인데 말하면 안 되는 네, 거예요? 저희가 오픈하기가 왜냐하면 이거는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수조 원 가까이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미 알려진 거. 아니 알려진 것도 마찬가지지. 그래요? 그건 네, 그럼요. 근데 이제 비밀 유지라는 거는 우리끼리만. 그때까만 하는 게 아니고 상당 기간 동안은 갖다가 서약서를 써서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발설하면 어떻게 깜빵가요? 근데 나중에 이제 무슨 문제가 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책임을 되겠지. 져야 되는 부분들. 근데 이제 물론 그런 게 있어요. 저도 해보니까 교수님 해보셨어요? 살짝 나도 얘기 좀 전문가인데. 살짝 얘기 좀.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참 이건 내가 보기에도 상당히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이거는 하면서도 정서적으로도 이 사업은 좀 되게끔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항상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그런 경우에는 그 분석을 하는 사람들 자체도 그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이제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게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평가 기준에 있어서도 BC 얘기를 잠깐 했는데 이건 뭐 수치적으로 나오는 거니까 저희가 뭐 주관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큰 부분은 아니고요. 어차피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것이고 특히 요즘에는 이제 정부에서 이 교통 수요 예측에 관련된 데이터를 데이터 베이스를 만들어서 그걸 정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데이터를 가져서 쓰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그 외에 이제 예를 들면 AHP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경제성 아까 말씀드린 BC는 저희가 경제성 분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과연 경제성이 있느냐를 보는 거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어떤 뭐 사회적 지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예를 들자면 지역 낙후도라든가 이제 그 지역에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는 것을 전문가들의 어떤 우리가 이제 전문용어로 계층화 분석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경제성 분석과 같이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정책성 우리가 정책성 분석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런 정책성 분석 쪽에서 이 지역에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제성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 얘기를 해서 추진하게 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강수모 교수가 얘기했지만 이제 우리가 예비 타당성 제도가 꼭 수요 예측에 대한 숫자만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뭐 경제성도 있고요. 정책성과 이제 부합하느냐, 정책적인 방향과 부합하느냐도 보고 그리고 이제 지역 균형 발전을 특히 이제 중요시 보고 있습니다. 낙후된 지역. 그렇죠. 살려야 경제성만 보면은 거기는 수도권만 사업할 그렇지. 수밖에 없거든요. 아까 얘기하는 BC가 네. 1이 아니고 0.3이다 이거지. 0.3이면은 이거는 무조건 하면 안 되거든. 0.78도 망설이는데. 그걸 안 해주면 이 지역은 영원히 그냥 낙후되고 사장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심지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죠. 면제도 있어요? 네. 예비 타당성 조사 이제 면제 사업이라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2019년도인가요, 18년도인가요, 한 1, 2년 된 거 최근에 이제 이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들이 국가 균형 발전 프로젝트라 그래서 이제 시행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김준 교수 얘기한 대로 국가 균형 발전, 지역 균형 발전으로 해서 각 자치단체마다 너희들은 꼭 필요한 과제 하나씩 내놔. 그거는 무조건 예비 타당성 숫자에 상관없이 무조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것과 똑같이 사업 시행해 줄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야 되네. 왜냐면 우리가 수요에 대해서만 움직일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수요가 좀 너무 부족한 숫자예요. 그렇지. 하지만 꼭 필요해. 그러면은 그것은 좀 우리가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럼요. 생각이 들어요. 그럼요. 그래서 네. 예비 타당성 면제 같은 경우는 2019년 초에 이제 예타 면제 사업을 23개 정도를 선정을 해가지고 추진하도록 얘기를 했고요. 대표적인 사업이 이제 남부 내륙 철도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고속철도를 타고 저희가 거제, 통영 이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굉장히 빠른 시간에. 네, 그 사업이 이제 예타 면제 사업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많은 사업도 많아요. 예를 들면은 또 거의 실제로 예타 면제와 마찬가지가 뭐냐면 우리 호남 고속철도. 호남 고속철도가요. 아까 우리가 아는 이제부터 여러분들 BC 알잖아요. BC가 말하자면 0.3밖에 안 됐어. 근데 추진되는 추진했죠. 그거는 정치적으로 결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 예타 면제나 거의 마찬가지예요. 네, 최근에도 이제 예를 들면 제천 영월 고속도로라고 해서 거기서는 경제성 분석 결과가 BC가 0.4가 나왔습니다. 근데 수도권은 이미 수요도 굉장히 많고 발전이 어느 정도 잘 돼 있다고 되어 있어서 수도권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BC 1.0 이하의 사업이 추진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제천용호 고속도로 같은 사례는 BC가 0.4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수요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득을 볼 수 있는 것이 실제 들어간 비용의 40%밖에 안 된다. 이런데도 그 지역의 지역 균형 발전이라던가 어떻게 보면 이런 도로의 개설로 인해서 그 지역의 경제가 발전되면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관광 수요라든가 사람들의 이동이 더 활발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지 못했던 수요가 더 발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판단해 가지고 실제로 그런 BC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추진되는 경우가 특히 지방에는 그럼요. 있습니다. 지역 균형 개발 정책적 필요성에 대해서 맞습니다. 이 예타 제도가 말하자면 결정적인 역할을 약간 안 해야 될 때도 있다. 그러네요. 자, 오늘 그래서 우리가 예타에 대해서 세 가지 포인트, 네. 우선 세 가지 포인트를 짚고 마무리할까요? 수요 예측, 우리 김 교수님. 수요 예측 관련돼서 이제 첫 번째 목표는 저희가 수요 예측이라는 게 재정 사업이 되든 아까 민자 사업이 되든지 간에 모든 단계에서 수요 예측은 꼭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왜냐면은 재정 사업에서는 타당성 조사를 해서 베네핏을 산출하기 위한 기초 자료가 이제 수요 예측이 되는 거고 민간 사업, 민간 투자 사업 같은 경우는 수요 예측이라는 게 곧 통행료 수입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교통 시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했을 때 수요 예측이라는 게 꼭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고 이런 수요 예측을 토대로 이제 우리가 교통 수요 예측을 토대로 경제성 분석이나 예비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게 된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비 타당성, BC 크다 작다. BC도 중요하지만 뭐 어떻게 보면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보통 분들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우리가 이제 국가 예산을 큰 규모로 집행하는 데 있어서 보이지 않는 데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조금 정교한 프로세스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 이런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한마디로 소중한 세금이에요. 소중한 소중하죠. 세금을 우리가 정말 세금 잡아먹는 쓸데없는 뭐 쓸데없는 건 없겠지만은 그런 시설이 아니라 정말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여질 수 있는 그런 정책이 계속 통과됐으면 지금 좋겠어요. 관심을 갖는 네. 사항 중에 하나. 네. 예타와 돈 되는 일이 있는가? 예타 돈 되는 교수님 좀 도와주세요. 예비 타당성 제도를 잘 아시게 되면은 네. 어느 지역에 예타가 들어갔다. 이거 보여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쪽 지역의 개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면은 내가 이사를 가겠다는 사람들이나 장기적으로 그 지역에 어떤 경제 활동을 하겠다는 분들은 그런 지역을 답사도 해보시고 관심을 가지면 예타도 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수님 그거 다 기사에 찾아보면 다 나온다면서요? 많이 나오죠. 예, 네, 그러니까 네. 꼼꼼히 뭐 주식 뭐 펀드 이런 것보다도 이런 교통을 알면 여러분 돈이 되는 정보가 보인다는 거 네. 꼭 확인하세요. 네. 오늘 표절할 결못 그런 교통수요 예측과 예비 타당성제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도움 말씀 주신 분 한국교통대 김종 교수님, 예. 네. 또 고려대학교 강수봉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우리 자. 이담희 씨가 꼭 주문하실 사항이 있다고 네, 우리 하던데. 저기 교수님들 우리 아까 안 했어요. 오, 첫 번째 그래요? 순서에. 네. 구독, 좋아요 꾹꾹 그 예측을 위해서 교통학회 TV의 예측 구독자 얼마? 10,000명? 맘모스 맘모스. 자, 조. 맘모스를 위해서 구독, 좋아요 꾹 한번 해주세요. 네, 우리 교수님. 네. 공부는 잘하는데 이해가 안 되시는 분. 구독 꾹, 좋아요 꾹. 네. 자, 시작. 구독 꾹. 좋아요 꾹. 10,000명 예측이 안 되네. 꾹.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